회장님께 약과 지갑 속 영수증 정리를 부탁받았어요. 회장님의 지갑을 정리하는 와중에 그때 창문 너머로 경비원이 빤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지갑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회장님의 돈을 훔친다고 오해를 할까봐 저녁까지 걱정되었습니다. 심지어 경비원은 그 내용을 회장님 측근인 김 이사에게 다가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좀 억울한 마음이 있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최윤정, 올해 62세입니다. 한때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매니저로 일했었죠. 그런데 이혼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딸의 유학비, 밀린 월세, 쌓여가는 공과금까지. 이제 제게 남은 건 마지막 이력서 한 장뿐이었어요. 그날 아침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눈에 띈 공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입주가사 도우미 급구, 성북동 고급 단독 빌라, 월급 협의 가능. 보통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전화를 걸었더니 소개소 소장이 이상하게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 집은 조금 특별해요. 직접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북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거대한 단독 빌라. 마치 옛날 양반집 같은 품격이 있었어요. 인터폰을 누르려는데 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정원을 지나 현관에 다가가니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한 노신사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한 범상치 않은 기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바로 서정문 회장이었죠. 최윤정 씨인가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살아보지 않겠소?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면접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월급은 1,000만 원이요. 제 입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1,000만 원이라니. 지금까지 받아본 월급 중 가장 큰 금액이었어요. 단 밤에도 나를 좀 살펴주시오.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밤에 살펴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서정문 회장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덧붙였습니다. 혈압 체크, 수면 상태 확인 정도입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밤중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서 말이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택한 건지, 왜 이렇게 높은 월급을 제시하는 건지. 하루 정도 생각해보고 답을 주시겠소? 서정문 회장의 눈빛에는 기대와 함께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하는 생각과 함께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서정문 회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좋은 사람을 찾고 있었소? 오랫동안 말이지.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저에게 온 마지막 기회일까? 그리고 그 외로워 보이던 회장의 눈빛을 떠올렸어요. 어쩌면 저만큼이나 절실한 사람을 만난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소개소에 들렸습니다. 소장에게 어제 일을 자세히 물어보려 했거든요. 소장님, 그 집 정말 괜찮은 곳인가요? 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집은 원래 아무도 안 받기로 한 집이에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역시 뭔가 이상한 게 있었구나 싶었죠.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라기보다는 서정문 회장님이 워낙 까다로우세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분들이 10명도 넘는데 다들 첫날 만나고 나서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거절했을까? 혹시 제가 모르는 무서운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어제 회장님이 직접 문을 여셨다고요? 보통은 김 이사님이 나오시는데 소장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월급도 직접 말씀하셨다면서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저는 서정문 회장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밤에도 나를 좀 살펴주시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단순한 건강 체크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소장님, 저는 그냥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일어서려는 저를 소장이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까 회장님 댁에서 전화 왔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 안에 답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니면 끝이라고. 오늘 안에요? 네. 회장님 말씀이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재촉하는 걸까?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소장이 저를 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윤정 씨,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월 1,000만 원이라니. 제가 이 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조건은 처음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 나이에 제 처지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딸의 유학비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왜 저를 택하신 걸까요? 분명 더 젊고 경험 많은 분들도 많을 텐데.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문을 여셨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가보겠어요. 성북동으로 향하는 길,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결정을 내려야 했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다시 그 높은 철문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인터폰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서정문 회장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더욱 진지해 보였습니다. 결정하셨소?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 선택이 맞을까? 하지만 서정문 회장의 눈을 보는 순간 어제 느꼈던 그 외로움이 다시 보였어요. 예, 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확고했습니다. 서정문 회장의 얼굴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어요. 고맙소. 짐은 언제 가져오시겠소? 내일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그러시오. 그럼 오늘은 집안을 구경해 보시지.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혈압계와 작은 수첩을 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 서정문 회장이 말한 시간이었죠. 회장님 방 앞에 서니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일까? 62세 여자가 78세 남자 어르신의 방에 들어간다는 게 아무리 일이라고 해도 어색하고 떨렸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윤정입니다. 들어오시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손잡이를 돌리는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어요. 서정문 회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 차림이었는데 단정하게 입고 있는 모습이 품격 있어 보였어요. 혈압 체크해 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며 다가갔습니다. 혈압계를 준비하는 동안 회장님은 조용히 팔을 내밀었어요. 혈압계 커프를 감으면서
회장님의 팔을 살짝 건드렸는데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체온이 좋으시구나 싶었어요. 상압 135, 하압 82, 정상 범위네요. 수첩에 기록하면서 말했더니 서정문 회장이 제 손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자네 손이 따뜻하구려.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손을 슬쩍 뒤로 빼려 했는데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수면제 없어도 될 것 같소? 수면제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더니 회장님이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요즘 잠이 안 와서 매일 먹고 있었는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편안하오. 그 말에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있다고 편안하다니.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쉬세요. 내일 아침에 또 뵐게요. 저는 혈압계를 정리하며 서둘러 나가려 했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너무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문 쪽으로 돌아서는데 문 위쪽에서 작은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어요.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건 뭐지? CCTV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작은 렌즈 같은 게 있었고 붉은 표시등이 켜져 있었어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제 모든 행동이 녹화되고 있었던 건가? 뭔가 이상한 것이라도 보셨소? 서정문 회장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돌아봤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CCTV 말이요? 회장님이 제가 본 것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네. 저게 사람을 믿고 싶지만 감시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소? 회장님의 말톤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이 나이가 되면 조심할 게 많소.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더욱.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자네를 의심해서가 아니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지. 네, 이해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건 감시인가 아니면 제게 대한 신뢰의 시험인가. 방을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다른 가사 도우미들이 왜 이 집을 떠났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이런 감시 속에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도 CCTV가 있을까? 갑자기 모든 곳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첫날부터 이런 기분이라니. 과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포기해야 할까? 하지만 한편으론 서정문 회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자네 손이 따뜻하구려. 그리고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말. 정말 제가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복잡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서정문 회장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마다 죽을 끓여드리고 오후에는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회장님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고마워하셨죠. 식사할 때마다 자네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소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장님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의 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영양제까지 하루에 드실 약이 꽤 많으셨거든요. 윤정 씨, 오늘 약은 자네가 정리해줘. 회장님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지갑 안에 약봉투 영수증도 있소. 그것도 함께 정리해주면 좋겠군.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님이 가리키는 서재 책상으로 갔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보다 두꺼워 보였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정말 약국 영수증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영수증 사이사이에 통장과 카드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필요한 영수증만 꺼내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경비원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를 힐끗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순간 불안해졌어요. 지갑을 만지고 있는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혹시 돈을 훔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서둘러 영수증만 꺼내고 지갑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분명히 뭔가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찾았소? 회장님이 물어보셨을 때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네, 찾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회장님이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저는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짝 내다보니 김 이사가 경비원과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김 이사는 회장님을 수십 년간 보좌해온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확실해요? 김 이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회장님 지갑을 열어보고 있더라고요. 경비원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어제 일을 이상하게 생각했구나. 통장이나 카드는 안 만졌나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지갑 안을 꽤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길 줄 몰랐어요. 단순히 영수증을 찾은 것뿐인데 김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사도우미가 회장님 신뢰를 이용해서 이번에도 조심해야겠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를 도둑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서서 해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저녁 회장님 방에서 혈압을 재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김 이사가 자네에 대해 물어보더군.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일로요? 별것 아니요. 그냥 일은 잘하고 있는지. 회장님의 말투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자네는 잘하고 있어. 하지만 그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었어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회장님의 장남 서민호와 장녀 정미화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평소에는 거의 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거실에서 나누는 그들의 대화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아버지, 가사도우미는 어떠세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나? 그냥 김 이사한테 들었는데 아버지 개인적인 일까지 너무 많이 관여한다고. 무슨 소리인가? 통장이나 그런 것도 본다면서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김 이사가 제 일을 자녀들에게까지 말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과 다르게. 그 여자가 아버지 자산에 손을 대려는 게 아닐까 걱정돼요. 정미화의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완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정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됐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깊은 잠에서 어떤 소리에 잠을 깼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니 분명히 어디선가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회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저는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어요.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회장님 방에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문 앞에서 조용히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들어오시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을 텐데 문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회장님은 평소에 문을 잠그지 않으셨거든요. 혹시 제가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 생각도 들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조금 더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안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숨 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요.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문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크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문을 여러 번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응급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어깨로 문을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밀었더니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완전히 걸린 게 아니라 살짝 걸쳐 있던 것 같았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정문 회장님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몸을 웅크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회장님, 저는 급하게 달려가서 회장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숨을 쉬고는 있었지만 너무 약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손을 잡아보니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제 손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손이 너무 차가워요.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119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맥박을 확인해 봤는데 너무 약했어요.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TV에서 본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은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대로 심장 압박을 시작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렇게 쓰러진 회장님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의젓하고 든든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너무 약해 보였어요. 제가 지켜드려야 할 분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심장 압박을 계속하면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괜찮아지시길. 제발 다시 눈을 뜨시길. 그때 회장님이 작게 신음을 내시며 눈을 살짝 뜨셨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얼굴색이 여전히 안 좋았거든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제 손으로 휴대폰을 찾아 119에 신고했습니다. 주소를 말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회장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구급차 금방 올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회장님이 제 손을 약하게 잡으셨습니다. 그 차가운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저는 회장님 곁을 지켰습니다. 이 순간 깨달았어요. 김이사나 자녀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회장님의 생명이었으니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병원 응급실은 하얀 불빛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들어간 응급처치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어요. 위기는 넘겼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는데 응급처치를 빨리 해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제가 그때 문을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지금은 안정실로 옮겼으니 면회 가능합니다. 안정실에 들어가니 회장님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어요. 얼굴색이 많이 좋아진 게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니 눈을 뜨시더라고요. 윤정 씨,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저는 회장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는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2사람이 들어왔어요. 서민호와 정미화, 회장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미화가 급하게 달려와서 저를 밀어내듯이 회장님 곁으로 왔어요. 서민호도 심각한 얼굴로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갑자기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연락했나? 회장님이 약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김 이사님이요. 그런데 정미화가 저를 째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홀린 거예요? 뭔 소리냐? 가사도우미가 보호자라고 병원에 신고했다면서요? 자식들도 아닌 남이 어떻게 보호자가 돼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보호자로 서명했던 거였는데 잠깐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해명하려 했지만 서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죠.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 이사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욱 딱딱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김 이사가 회장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회장님, 이런 결정은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 하신 것으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슨 결정 말인가? 보호자 지정이나 의료진에게 하신 말씀들 말입니다. 김 이사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계획된 일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충분히 판단력이 있으시니 괜한 걱정 말아요. 제가 끼어들었지만 김 이사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자녀분들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김 이사가 서민호와 정미화를 보며 말했어요. 복도에서 잠깐 이야기할까요? 3사람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윤정 씨, 고마웠소.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복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목이 말라서 물을 떠오려고 복도로 나갔는데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김 이사와 자녀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병원이라 들렸습니다. 유언서, 변경되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김 이사의 말에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 여자는 치밀합니다. 회장님을 구했다는 명분으로 신뢰를 얻으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미화가 의심스럽다는 듯 말했어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이 외로움을 타면 쉽게 속아요. 특히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 더욱.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서민호가 물었습니다. 일단 저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개인 서류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시면 어떡하죠? 회장님은 지금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의료진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김 이사의 말에 저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나설 수도 없었어요. 들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 여자가 회장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조사해봐야 합니다. 정미화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저를 해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감고 계셨지만 잠든 건 아니었어요. 회장님, 왜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쫓겨나면 그분은 누가 지킬까? 오늘 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김 이사와 자녀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완전히 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회장님,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자녀분들이 돌봐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내쫓겠다는 뜻이었어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정문 회장님은 많이 회복되셨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태였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돌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회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윤정 씨, 김 이사와 아이들을 거실로 불러주시오. 지금요?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괜찮소? 할 일이 있어서 말이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김 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서민호, 정미화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모두 1시간 후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평소 입던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으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예전의 위험 있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김 이사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서민호와 정미화가 함께 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앉아보시오. 회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김 이사는 회장님 맞은편에, 자녀들은 그 옆에 앉았어요. 저는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오. 회장님이 저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윤정 씨, 이리 와서 앉으시오. 저는 당황했어요. 가족들과 김 이사가 있는 자리에 제가 앉아도 되는 건지 망설여졌거든요. 앉으라고 했소. 회장님의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회장님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이사와 자녀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있소. 회장님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최윤정 씨는 내 곁에서 내 생명을 지켜준 사람이요. 그 말에 정미화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가사도우미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회장님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실렸습니다. 그날 밤 자네들은 어디 있었나? 김 이사는 또 어디 있었고? 세 사람이 입을 다물었어요.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요. 그런데 자네들은 이 사람을 의심하고 있지? 김 이사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소. 내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회장님의 말에 김 이사가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 이 사람이 내 돈을 노린다고? 재산을 훔치려 한다고? 정미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단지 걱정이 돼서. 걱정? 회장님이 정미화를 바라봤어요. 자네들이 언제 나를 걱정해줬나?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보이고 가는 게 전부였잖나. 그 말에 서민호와 정미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결정했소.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최윤정 씨에게 모든 보호 권한을 넘기겠소. 회장님, 김 이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뭐가 있나?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 같은 중요한 일들을. 자네는 30년 동안 내 옆에 있었지만 내 맥박을 만져본 적은 없잖나. 회장님의 말에 김 이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아플 때 내 손을 잡아줬소.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살려줬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30년 동안 자네가 해준 일과 이 사람이 하룻밤에 해준 일을 비교해 보시오. 김 이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서민호와 정미화도 묵묵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물론 자네들이 내 자식이고 김 이사가 오랜 동료라는 건 안다. 하지만 진짜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겠소. 회장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소.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장님,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이게 내 결정이요. 김 이사와 자녀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회장님의 의지가 확고했거든요. 1시간 후 세 사람이 모두 떠났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회장님만 남았어요. 괜찮으셨어요? 너무 무리하신 건 아닌지. 괜찮소. 오히려 속이 시원하군.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날 밤 평소처럼 혈압을 재러 방에 갔을 때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윤정 씨, 네, 계약은 끝났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저를 내보내시는 건가 하고, 이젠 계약이 아니라 함께 살아주는 사람으로 곁에 있어주겠소?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된 거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회장님께 죽을 끓여드려요. 단호박죽, 전복죽, 닭죽까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회장님 입맛에 맞게 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무슨 죽인가? 아침마다 회장님이 식탁에 앉으시며 물어보세요. 마치 어린아이 같은 기대하는 표정으로요. 오늘은 새우죽이에요. 어제 시장에서 싱싱한 새우를 봐서 말이에요. 그거 좋지. 자네가 끓이는 죽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나? 매번 하시는 말씀이지만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함께 정원을 산책해요.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장미, 가을에는 단풍까지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 나무 좀 보시오. 작년에 심은 건데 이렇게 컸군. 회장님이 작은 감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세요. 내년에는 감도 열릴 거예요. 그때 감말랭이도 만들어 드릴게요. 내년까지 내가 있을까? 갑자기 회장님이 쓸쓸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래도 나이가 나이니. 저는 회장님의 팔짱을 꼈습니다. 제가 있는 한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밤이 되면 여전히 혈압을 재고 손을 살펴드려요. 이제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손이 따뜻하구려.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제 손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런가요? 사람 손이 이렇게 따뜻한 건 오랜만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회장님도 저만큼이나 외로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원에 나란히 앉아서 저녁 노을을 보는 게 우리의 일과가 됐어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편안한 침묵이 좋았습니다. 윤정 씨, 네, 고맙소. 뭐가요? 그냥 곁에 있어줘서. 그런 대화를 나누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소개소 소장이 안부 인사차 들렸어요. 윤정 씨,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많이 안정됐어요. 회장님과는 어떠세요? 잘 맞으세요? 네,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게 사랑이냐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랑이요? 회장님을 보는 윤정 씨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그냥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사랑일까? 62세와 78세의 사랑이라니. 글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듣고 싶고 하루가 무사하길 바란다면 그게 뭐든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네요. 이름이 뭐든 상관없잖아요. 그날 밤 회장님과 정원에 앉아서 별을 봤습니다. 저 별들 말이요. 회장님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몇 억 년 동안 저렇게 빛나고 있을 텐데 우리 인생은 참 짧지 않소? 그래서 더 소중한 거 아닐까요? 소중하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자네가 온 후로 매일이 소중해졌소. 저도 회장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정말 사랑하느냐고. 나이 차이도 그렇고 처지도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도 충분해요. 그분이 아침에 눈을 뜨시는 걸 보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밤에 편안히 주무시는 걸 보면 저도 안심이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분의 체온을 느끼고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게 사랑인지 우정인지 가족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회장님이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시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윤정 씨, 차 한 잔 마실까? 금방 갈게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도 이렇게 서로의 하루를 돌보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회장님과 함께 이 석양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